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일 목요일 아침 10시 17분입니다. 오늘은 심리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할까 하는데 일단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호재가 겹쳤어요. 겹쳐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고 모두가 대박을 기대하면 지금 대박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죠. 그죠? 모두가 대박을 기대하면 장중에 대박은 없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오늘 한국 장중에 좀 드리는 이야기인 거고,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술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술 적당히 먹으면 기분 좋죠. 근데 어느 순간 적당히를 넘어가면 불편합니다. 불편하다가 더 많이 먹으면 먹었던 거 다시 뱉어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도 더 많이 먹으면 사람이 뭐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난 한 달간 이미 시장은 만취 상태다. 너무 많이 먹어서 만취 상태다. 근데 어젯밤에 호재가 몇 가지가 막 겹쳐서 나오면서 이게 지금 만취를 넘어서 갖고 이제는 누가 옆에서 말만 걸어도 이 쏟아낼 것 같은, 다시 뱉어낼 것 같은 그런 기분, 약간 좀 지금 그런 기분에 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미국은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미국은 좀 한국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조금 덜 먹었거든요, 1월 달에. 근데 한국은 특히 코스피는 너무 많이 먹었어요, 1월 달에. 그래서 지금 이 호재가 있다고 더 지금 여기서 한 잔을 더 먹었는데, 이거 때문에 지금 속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듯한 기분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듯한 기분이라고요. 이건 저의 의견이라고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배가 불러서 우리가 잘못해서 말 걸거나 옆으로 톡 터치만 해도 이 먹은 거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이게 이제 그냥 막연히 그냥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이렇게 보시면 지표로도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됩니다. 보시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죠. 어젯밤에 그래서 계기판이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이제 거의 뭐 근접했죠. 이런 상황이고, 하여튼 증시 관련된 지표들은 대부분 다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나머지 일부 지표들은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증시 관련된 지표들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떤 술에 비유해서 좀 표현을 드렸는데, 이게 뭐 사실 뭐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뭐 대략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는 거는, 그죠? 어쨌든 분명히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저의 느낌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장 분위기는 좀 지나친 과열로 치닫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과열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이제 뭐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지다 못해서 이제 막 머리털 뽑힐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들기도 하실 거고요. 아마 스스로들 잘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죠? 지금 시장 상황. 예. 지금 이 상황들 잘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그나마 지금까지는 이제 뒤통수가 뜨끈한 정도에 그쳤다면, 이제는 뭐 완전 진짜 막 머리털 뽑히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하방 보시는 분들 잘들 한번 이런 기분을, 오늘의 그 멘붕, 오늘의 그 정신 나갈 것 같은 이런 상태를 좀 잘들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 받을 때나 이런 때가 뭐 오히려 기회가 가까이 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 물론 뭐 지금 뭐 뒤통수가 뽑힐 것 같고 뭐 머리털 뽑힐 것 같으니까 지금이 기회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내가 이런 기분을 가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되더라라는 거를 좀 이제 그런 걸 좀 학습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거 좀 잘 기억하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증시 지금 이제 뭐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지수 상승 베팅 하셨던 분들은 이제 뭐 아주 입꼬리가 그냥 막 귀에 걸리겠죠. 기분 좋아서요. 여기서 이제 슬슬 이제 어떤 뭐 자만심이나 뭐 자기 어떤 뭐 자뻑이 이제 슬슬 나타나는 뭐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뭐 수익이 찍혀 있고 지금 뭐 주식으로 수익 보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이제 내가 고생했던 게 지금쯤 이제 되돌려 받고 있는 거고요. 예. 옛날에 내가 수고했던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쯤 받고 있는 과정인 거고, 이게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잘 나갈 거야. 내 실력이 늘었어.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잘 나간다는 게 반드시 앞으로도 내가 이제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내가 투자하는 사건들은 독립적인 사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예전에 잘했다, 이거는 앞으로 잘한다는 걸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뭐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갈 때고, 주식 아래쪽으로 하방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진짜 막 머리털 막 쥐어 뽑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양극
과가 이렇게 확 벌어졌을 때 이런 때가 좀 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때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확률이 좀 높긴 하거든요. 좀 조심하자고요. 심리적인 이야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드렸고요. 어젯밤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좀 이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로존 CPI 나왔죠. 유로존 CPI 나왔는데 뭐 여기서 뭐 제가 뭐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일단 물가는 전 세계적으로 피크는 친 것 같다, 그죠? 확실히 확인됐죠. 그리고 어제 연준 FOMC 회의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이제 인플레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것 같다. 뭐 그거를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라 표현하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는 이제 확실히 꺾인 것 같다. 연준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지표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좀 잘 봐야 되는 거는 뭐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코어 CPI가 마이너스 0.8 나오면서 굉장히 좀 많이 감소하긴 감소했는데 아무튼 여전히 그 코어 CPI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CPI는 순풍순풍 잘 떨어집니다. CPI는 쭉쭉쭉쭉 잘 떨어지는데 코어 CPI가 잘 안 떨어집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는 미국도 공통이고 유럽도 공통이고 세계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뭐 국제유가나 가스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서비스 물가가 찐득하게 아직도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게 여전히 문제입니다. 이런 점을 연준도 알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보여준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뭐 하나는 굉장히 쇼킹하게 나왔고 뭐 하나는 뭐 괜찮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충격을 받더라고요.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라고 요게 이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든 생각이 고용 지표가 꺾일지도 모르겠구나 이제 슬슬 그런 생각을 어젯밤에 했어요. 어젯밤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좋을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의심하는 계기가 되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참 고용 지표도 좀 신경 써서 보긴 해야 되겠구나.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때가 되긴 했지. 이 정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지표 보고 이제 고용 시장은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지표 보여드렸죠. 어떤 거.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약간 선행하는 듯한 지표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게 뭐 ETI 지표인가? 뭐 인플로이먼트 트렌드 인덱스인가 뭐 하나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미 짜불짜불 하다 살짝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꺾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고용 지표, 무조건 좋을 거라고 저처럼 생각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어제 했는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살짝 꺾인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게 이제 조금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고용 시장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이걸 보면서 했던 생각이 그러니까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은 야 봐라 고용 시장이 안 좋네 이렇게 되면은 긴축 생각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겠다 혹은 뭐 금리 인하 기대 빨리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FOMC 회의가 몇 시간 뒤기 때문에 FOMC 회의를 주목하고 있었지 사실 뭐 저런 거에는 별로 그렇게 반응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특별한 일 없이 넘어갔다. 근데 이게 사실 특별한 일 없이 넘어가기에는 좀 중요한 이슈였는데 비교적 중요한 이슈였는데 아시다시피 FOMC 회의가 워낙 그 존재감이 큰 이벤트다 보니까 이 FOMC에 묻혀서 지금 수많은 이벤트들이 다 묻혀버리는 좀 그런 효과를 좀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는 알아는 놔야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FOMC 회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FOMC 회의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급등을 했고 그죠? 그래서 급등 마감을 했죠. 결과는 이런 거고요. 왜 급등을 했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FOMC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 몇 가지 일단 어차피 지금 10시 좀 넘었으니까 여러분들 이미 FOMC 내용은 다 뭐 각자 알아서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FOMC 회의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점만 좀 요약을 해볼까 하는데 중요한 내용 하나 일단은 뭐 인플레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꺾이고 있다는 거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고 봅니다. 그거를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처음 나온 표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인플레가 꺾이긴 꺾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점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 처음으로 썼죠. 연준에서도 그거 안단 말이죠. 이제 인플레가 좀 꺾이긴 꺾였는데 여기서 계속 고공행진할지 또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내려갈지 이거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연준에서 어젯밤 인식하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꺾이긴 꺾였지만은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죽을지 살아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라고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플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긴축은 계속 이어나갈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어나갈 거다. 근데 뭐예요? 이미 인플레가 꺾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뭡니까? 이번에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며칠 전인가 나왔는데 4.4 나왔죠. 이제 기준금리보다 낮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미 인플레가 이렇게 물가지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솔직히 이 상황에서 이제 파월의장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와중이라서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매파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의장 이렇게 좀 스탠스를 좀 약간 좀 낮춰준 거죠. 완전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완전 매파적으로 못하고 이런 배경이 껴있기 때문에 좀 다소 좀 완화적으로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런 거에 시장이 환호를 해준 거고요. 그죠? 지금 인플레가 꺾이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조심하자. 우리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표현이 좀 유순해졌다 이러면서 시장이 좋아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뭐냐?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이야기하긴 했는데 PCE가 4.4가 나오다 코어 PCE가 4.4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기준금리보다 물가가 낮아졌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긴축적이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이것도 좀 표현이 바뀐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항상 인플레가 더 높다가 드디어 이제 인플레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진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는 비교적 좀 긴축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그거를 의식한 파월 의장이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그죠? 뭐 그래서 이 정도 두 가지 점 정도를 보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QT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이제 시장에 찬물을 끼얹기는 싫었던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QT 이야기 이런 건 일단 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점들이 좀 중요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점들이 좀 시장에 그 FOMC 회의에 중요한 포인트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이거 외에도 조금 좀 더 말씀드릴 만한 게 있다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QT하고 또 시장과 연준의 이 입장 차이 이거 어떻게 커버할 거냐라는 부분을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 좀 살펴볼게요. QT는 이야기 안 했으니까 빼고 이제 이 부분 이제 이거 이제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근데 사실 벌써 1, 2번 이야기하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나온 거긴 한데 이 보시면은 연준이 그냥 그래. 연준이 그냥 그래.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연준의 생각 차이가 있었는데 연준이 시장 생각을 그냥 약간 받아들여주는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의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것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FOMC 이야기는 그것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계속된 금리 인상이라는 성명문 가이던스는 최소 2번의 금리 인상을 암시하고 있다. 근데 선물 시장은 한 번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간극에 대해 신경 쓰고 있지 않다. 그죠? 이거 한마디면 된 거예요. 연준이 그래 연준이 그래 시장 니네 편한 대로 어디 그래 니네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어디 뭐 주식도 올라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나는 뭐 딱히 터치 안 하겠다. 약간 이런 입장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도 뭐 그런 거 있습니다. 12월 FOMC에서 뭐 금융시장의 불필요한 완화가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완화라는 건 뭐 주식시장의 랠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연준의 물가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없었음. 우려가 줄어든 것인가? 그러니까 뭐냐? 금융시장이 혼자 날뛰고 있는데 이거가 인플레를 자극시킬 걱정은 니네 없냐? 연준 니네 혹시 그런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뭐 우리는 뭐 금융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 전망이 맞다고 남들을 설득할 생각은 없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하고 연준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는데 굳이 시장을 설득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이야기들만 해준 거죠. 시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뭐 일단 요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스탠스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호재죠, 그죠? QT 이야기도 안 했어.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시장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니네 꿈 깨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아 그래 너하고 나하고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그냥 약간 한 발 뒤로 뺀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아 연준이 인정을 해주셨다 이러면서 막 급등을 한 거죠. 급등의 이유 충분히 있었어요. 급등의 이유 충분히 있었고, 뭐 그래서 급등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뭐 재료들로 보면은 사실 뭐 굉장히 뭐 일단 시장이 좋게 반응할 만했고,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근데 이 주식시장엔 선반영이란 개념이 있어 버리는 바람에 증시가 이미 FOMC 나기 한 달 전부터 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다소 좀 그죠? 사실 지난 한 달간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어젯밤 연준이 했던 거는 약간 긴축 속도 조절론 재확인, 약간 숙제 검사해갖고 딱 도장 받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우리 긴축 속도 조절론 어떻습니까 하고 연준에 계속 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도장 안 찍어주다 연준이 드디어 알았어 도장 찍어줄게 하고 도장 찍어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 도장 찍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이미 다 녹아 있는데, 예, 그런 상황 끝에서 지금 이런 소식이 좀 나왔다. 시장에 예, 그러니까 시장에는 약간 어느 정도 좀 이런 기대감이나 이런 게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 FOMC 회의 잠깐 지나가서 FOMC 회의 이후에 페이스북 실적이 나왔는데, 뭐 실적 자체는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 시장에 그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이야기를 흘리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은 페이스북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마감하고 20%가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이거 덕분에 지금 FOMC 회의도 좋았다. 뭐 ADP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던 것도 좋았다. 완화적이다. 야, 좋다라고 하면서 가뜩이나 좋은데 거기다 대고 페이스북 실적까지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좋다라고 해서 20% 페이스북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지금 증시가 추가로 또 더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호재에 호재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 충분히 모든 호재들이 진짜 거의 다 충분히 반영돼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솔직히 더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더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근데 일단 더 가더라도 다소 좀 휴식이 좀 필요한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분명히 피곤하긴 해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이거 잘못 풀면은 추세가 아무튼 전환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난 한 달 동안 올랐기 때문에 뭐 시장이 익스트림 그리드 뭐 그런 상황까지 심리적으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른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린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뭐 눈에 띄는 매도세 이런 건 없고요. S&P도 보시면 이제 고점 높이고 이 정도는 돌파 한 짝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S&P도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은 됐습니다. 전환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는 특별한 이벤트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밤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애플, 아마존, 구글 실적 발표 있으니까 그것들 좀 잘 보셔야 되겠죠. 하여튼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쭉쭉쭉 남았습니다. 그것들 잘 보셔야 되겠고, 일단 시장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개기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간다고 지금 당장 숏배팅 하지 마시고요. 예,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일단 뭐 그래도 일단 제가 봤을 때 좀 다행인 거는,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어젯밤에 뭐 저걸로 인해서 뭐 0.3% 오르고 0.5% 오르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급등을 했다는 거는 오히려 하방 보시는 분들께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 지수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덜 죽었다. 만약에 어젯밤 FOMC 회의 이런 거 있었는데 뭐 0.5% 상승, 1% 상승 이거 했으면은 변동성 지수 아마 개박살 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변동성 지수들은 일단 뭐 비교적 뭐 잘 버티는 뭐 그런 모습들 보여줬으니까요. 제 생각에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 지수 잠깐만 좀 한번 좀 볼게요.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시면은 좀 잘 버티고 있죠, 그죠? 아직까지 뭐 확 레벨 다운된 것도 아니고 일단 뭐 그럭저럭 뭐 버티고 있긴 합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 어젯밤에 이제 급락 나왔거든요. 이거 이제 언더슈팅일 수도 있으니까 잘 보면 됩니다. 이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기 때문에 레벨 다운인데, 워낙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 있고 증시도 변동성 확대되고 하니까 이거 하여튼 오늘 밤에 되돌리는지 여부 좀 잘 보자고요. 오늘 밤에 되돌리면은 이제 이 언더슈팅으로 인정돼서 추세 전환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아니다, 그죠? 아직은 일단 뭐 레벨 다운된 거다. 레벨 다운된 게 이상하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그 보시면 달러라든가 이런 게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 죽이면서 짜불짜불 이렇게 죽고 있는데, 이렇게 죽고 있으면은 특징이 이제 대폭락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추세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조용히 올라가거나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추세 전환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그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언더슈팅 나온 뒤에 몇 번의 슈팅 나오고 나서 뭐 이렇게 뭐 추세 전환 되려나 가능성 정도는 뭐 남겨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하락 추세인 건 분명해요. 뭐 오늘 밤이나 내일 밤이나 이게 뭐 빨리 올라와서 이게 언더슈팅이라고 증명해주지 않으면 달러는 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계속해서 뭐 기다려 볼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워낙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금리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요. 2년물 금리 그래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2년물 금리. 그래서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닌데 추세 전환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워낙 이제 시장의 기대, 금리나 기대 이런 거를 그래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면서 남겨둬 버렸기 때문에 이런 금리들이 떨어지는 거는 일단 뭐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약간 중요한 고비는 좀 넘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기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완화적으로 좀 몸을 좀 사리는 쪽으로 좀 택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채권 투자에는 좀 더욱더 탄력을 받는 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냐 싶습니다. 어젯밤에 파월 의장이 뭐 그냥 마지못해 오케이 해줬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좀 앞으로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아직 뭐 중요한 라인대를 다 붕괴시킨 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라인대를 붕괴시킨 건 아닌데 조만간 붕괴될 것 같죠. 이런 것들 붕괴되면 계속해서 금리 떨어지는 거고, 그럼 채권 투자하신 분들 괜찮겠죠.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있었던 일들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한국 증시는 그거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갭상승 출발했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를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위쪽으로는 329를 넘어가야 된다. 아래쪽으로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얘가 다시 방향 전환이 될 거면 329를 넘어가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못 넘어갔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여전히 가능한 자리입니다. 솔직히 뭐 326, 327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제 생각엔 이런 데선 좀 현금 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326, 327 자리에 뭐 완전히 뭐 저항이 확인된 건 아니고 어쨌든 아직까지 이 상승세 유지 중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오늘은 뭔가 오늘은 뭐 조금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아래쪽으로 조금 정도는 베팅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제 내일도 이제 326, 327 이런 자리를 못 넘어가고 이런 자리가 좀 저항으로서 한 번 더 테스트 되고 한 번 더 이게 저항으로서 굳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내일 같은 경우는 좀 더 세게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지금 당장 매수할 근거 없습니다. 1228원이 지지선이라 말씀드렸는데 깼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할 근거 없어요. 이거 양봉 나오고 나서 뭐가 매수세가 보이고 나서 달러를 매수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더 아래쪽으로 가는 뭐 그런 그림이에요. 이거 물론 언더슈팅일 수도 있지만 아직 언더슈팅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죽나요? 근데 변동성 지수 안 죽죠. 하여튼 시간 좀 잘 보내 보자고요. 계속해서요. 오늘 제 생각에 뭐 생각 있으신 분들 코스피는 뭔가 할 수 있죠. 왜냐? 전고점 넘지 않았으니까, 저항을 끼고 있으니까 뭔가 베팅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스닥은 아니죠. 코스닥은 위쪽에 계속해서 고점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하락 추세입니다. 물론 코스피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보는 게 안전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직전 고점 자리 이런 자리를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은 여전히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지금 당장 위쪽으로 워낙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심증은 있더라도 물증이 없다.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베팅하지는 말자.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오늘 베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확률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일단 확인된 건 아니니까 뭐 제가 뭐라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엔 전반적으로 오늘까지는 일단 좀 그냥 보시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음봉 만들어내면 그 음봉을 기준으로 일단 내일부터 뭔가 하는 게 안전하지 않나 싶어요. 오늘 저거 보고 뭔가 하실 분들은 꿈과 이상이 크신 분들, 위험 감수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